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지금 되게 늦은 야심한 밤이에요. 그쵸? 네, 이 시간에 선생님들이 엄청 피곤하실 텐데도 이걸 보는 선생님들과 뭔가 여러 경험이나 이런 걸 공유하기 위해서 졸리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늦게까지 깨어서 남아 계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 얘기들을 좀 나누는 장을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이 뭉치게 됐습니다. 저희 네 명은 일단 정보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교사들이고요. 일단 저는 경기도 고양시의 백마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호준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시의 단원중학교에서 정보교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이 학교에서 일하게 된 지는 이제 4년째가 되고 있고, 네, 정보부서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교사 서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는 양양 디지털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개발부에 있는 성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향남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정보교사 이은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중등정보교육연구회 연구위원들이고요. 여기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좋은 수업을 해줄 수 있을지 정보교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같이 연구를 해나가는 그런 연구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일단 비주얼이 기준이라고 하면 제가 좀 민망하니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자신감. 나눠주시고 싶은 선생님들 4명이 이렇게 모인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논란 이모티콘 막 지어주고 계신데 저희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주얼이 기준이라고 해보죠 뭐. 이걸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뭐 싫어요를 누르실 수도 있고 좋아요를 누르실 수도 있고 그건 뭐 저희 2학기가 된 지도 꽤 흘렀어요. 시간이. 그쵸? 음.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학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좀 있으면 중간고사 시즌이기도 하겠네요. 특성화고는 저희가 이제 중학교에 가서 애들을 데려와야 돼, 학생들을. 그래서 홍보들만 되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3학년 교무실 가서 3학년 부장님 뵙고, 진로 부장님 뵙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 와달라고, 혹시 뭐 진로팀 원하시는 분 있는지, 교실 홍보 원하시는 분 있는지, 이런 것도 하고, 한국과학창의축제? 이런 비슷한 거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과에 관심 있으신 학부모 학생분들 이제 상담도 진행했고, 네, 저희 학교 되게 좋아서 이런 거 어필하면서 봐달라고 하는 그런 홍보 시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중학교에 계신 쌤들 특성화고에서 찾아봐도 되게 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면 맨날 발품 파는 것처럼 교사가 아니라 영업한다고. 영업. 네. 아, 너무 힘들어요, 항상. 그쵸. 네, 잘 부탁드립니다, 특성화고. 지금 중학교에서는 어느 시즌이죠? 지금은 가장 이제 체험학습을 가야 되는데 이제 애들이 잘 별탈 없이 다녀오기를 바라고 있는 중학교 교사의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 1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뭐 고민은 딱히 없는 게 제가 반 아이들을 그래도 얼추 잘 만나서 올해 그래서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이제 체험학습 잘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네. 중학생들 그렇습니다.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기업의 정의는 다 다르죠? 기업, 귀엽다. 이게 뭐, 초등학생들도 귀엽죠? 충분히 귀엽죠. 귀엽나. 귀엽죠, 귀엽죠. 음, 네. 저희도 뭐, 그쵸. 고3 친구인데요, 뭐. 고3 친구들도 너무 귀여운데요.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랑 3학년 수업을 들어가요. 근데 3학년 친구들은 기말고사보다는 그래도 중간고사를 보는 게 조금 부담이 덜 하니까, 저는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인공지능 기초 과목에 문제 출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뭐 열심히 지금 프로그래밍을 배워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아이들한테 프로그래밍을 너무 재미있다는 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들 수업을 하시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뭐 에피소드 아니면 뭔가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 이런 거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정보 관련 과목이 학교 내에서는 3학년에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고1 때부터 컴공 관련 진로를 준비해온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그 출발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평균적으로 좀 그걸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었던 음, 점이었는데, 신규 때도 이제 연수를 많이 듣고 하면서, 어,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은 대부분 학생들이 다 따라올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고, 이제 좀 더 잘하는 학생들에게 학습 음, 기회를 더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음,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심화학습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그 학생들이 다른 좀 배움이 느린 학생들 도와줄 수 있게 실습 멘토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 때 그런 고민을 좀 다른 선생님들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보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컴공 학생들 진학 지도를 하다 보면 이제 그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 조언을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그 학생들의 활동들이 좀 실속이 없는 그런 음,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너가 여기서 배운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학생들이 진짜 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생각에 올해는 제가 했던 게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컴퓨터실에 오게 해가지고 그때 학생들이 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자 해서 그거를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넣어놓고 학생들의 자율활동에 기록을 할 수 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한 세 가지 정도의 파트를 나눠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 분야랑 또 브라이틱스 AI 그런 뭐 프로그램들 이용한 인공지능 그런 교육이랑 또 정보 보안 쪽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또 나름대로 그 세 가지 트랙을 좀 준비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수업 시간으로 좀 부족했던 거를 보완해서 음, 했던 그것을 좀 나눠드리고 싶었고요. 무엇보다 학생들 중에 난 컴공에 관심이 없는데 코딩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보 과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틈틈이 그 진로랑 좀 연관이 있는 수행평가라던가 발표 같은 거를 넣어서 이 소프트웨어 분야가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음. 체감할 수 있게 그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얼마나 크게 와닿았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사실 그쪽을 희망하긴 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갈피를 못 잡는 친구들이 진짜 많잖아요. 음, 근데 뭔가 선생님이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줌으로써 아이들한테는 되게 이끄는 게 되지 않았을까 싶고 뭔가 방향 찾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3학년 학생들이 헤매는 친구들이 꽤 이제 많을 텐데 그 친구들한테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뭔가 정보쌤들이 수업에 대해서 느끼는 고민이 진짜 요런 고민들인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컴퓨터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학생 간의 편차가 되게 큰 거, 뭐 수준 차이가 크다는 거, 그걸 간극을 해결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워낙에 요즘 이 IT 계열이나 컴퓨터 쪽으로 학생들이 희망을 많이 하잖아요. 인기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애들한테 준비를 시켜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재훈쌤께서는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느꼈던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점심시간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 할애해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모습이 우선 존경을, 존경스럽고요. 아니, 음, 저는 일단 그렇게, 일단 특성화 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리 자체가 다들 이제 컴고 원하는 학생들 아니면 바로 이제 기억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프로젝트라는 거 활용해가지고 그 수준 차이 있잖아요. 저희는 거의 다 컴공 처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받아보고 저희 과에 왔으니까 편차가 있어요. 아예 음, 완전히 열심히 엄청 잘하는 친구랑 학생이랑 이제 좀, 막상 와봤는데, 생각보다 흥미가 없네? 그래서 좀 흥미가 떨어지네? 그런 음, 학생이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편차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젝트 방법을 썼는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가르치는 과목이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수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 네. 수업이 이제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활용해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드는 웹 프로그래밍 수업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진짜 10만 안 해도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애들이 그 웹사이트에서 게임도 만들고 막 뭐 스토리 라인? 약간 미연시라고 하나? 그 약간 캐릭터에 직접 감정이입해가지고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만들고 뭐 카페도 만들고 다양한 거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라이브러리 사용해가지고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약간 못한 친구 약간 도와주고 약간 뭐 프로그램보다 약간 스토리를 잘 뜬다. 아니면 뭐 디자인을 잘한다. 그럼 각자의 특색에 맞춰가지고 더 열심히 참여하고 아무튼 그렇게 선순환 이루어져가지고 음, 다시 열심히 참여하고 못하는 학생들 약간 배움이 느린 학생들은 이제 배움이 빠른 학생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잘 흘러갔던 것 같은데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아예 흥미를 잃었던 친구들 있다 했잖아요. 그 학생들은 참여해도 열심히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음, 안타깝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학교는 이제 다 있겠지만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음,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제 방과 후에 애들 몇 명 남겨가지고 음, 물론 희망한 친구들만 남겨가지고 너는 왜 프로그램을 하고 싶냐? 이거 왜 해야 할 것 같냐? 이런 거 물어보면서 너의 꿈은 무엇이냐 하면서 학생이 왜 지금 이걸 해야 하는지. 그걸 약간 진로 상담을 처음에 한 다음에 학생이 이제 목표를 정해주니까 학생이 제가 좀만 얘기해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수업 참여도 엄청 높아지고. 그래서 음. 저는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내용이 느린 학생, 흥미가 없는 학생들을 많이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해서 학생들 개개인에게 맞는 역할을 부여해준다. 네.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뭔가 자기가 무언가에 기여했다는 그 뿌듯함을 또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음, 사실 뭔가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두가 프로그래밍만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아이들한테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수업이 진짜 잘 활용하면 엄청난 매력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수업을 저도 최대한 프로젝트 수업, 그 다음에 뭐 팀별 과제 이런 걸로 구성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때 한번 제가 팁을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혹시 진원쌤도 그러면 이 수업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음. 팁이 있으실까요? 되게 저도 좀, 배워야겠다? 라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아까 의지가 있는데 배움이 느린 친구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했다는 사실보다는 재현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하게 돼서, 이 선생님이 그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느끼게 돼서 방금 재현쌤 얘기 들으면서 조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 한 수 배웠다? 라는 느낌을 좀 들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번 중학교에서 정보를 가르치면서 저는 뭐 팁이라는 말보다 좀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 애로사항을 나눌 때도 분명히 공감해 주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저 쌤도 그러네? 전 이럴 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만 하면은 저는 가장 아쉬운 거, 정보 교육 과정이나 정보 수업을 할 때 가장 아쉬운 거를 하나만 말하라면 1년밖에 못 한다라는 것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정보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나누면 너무 저 입장에서 좀 억울한 거예요. 중학교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나는 어쨌든 엔트리를 정말 열심히 해서 코딩을 수업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중1 때 끝난다라는 거죠.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극복하시냐 물어봤더니 이제 학생 자율 동아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도 이제 그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게 해서 이제 근데 문제는 학생 자율 동아리는 많아봤자 이제 10명, 20명인데 좀 이제 교육과정상에 좀 아쉬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정보 선생님들이 보시면 굉장히 공감을 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시수씩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씩 3년을 가르치려면은 세시수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을 1학년 말고 3학년으로 옮겨야 되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중학교 정보교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등학교 선생님 애들이 막 정말 1도 모른다. 그러면 중학교 때 뭘 배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학교 때 1년밖에 안 배워서 애들의 뇌가 포맷됐구나. 내가 열심히 잘 해봐서 그 장기 기억에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꺼내줘야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리고 정보교사로서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메리트 중에 하나는, 유독 코딩할 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른 과목을 다 못해도. 그 이상한 특이한 애들이 간혹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면은 되게 뿌듯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모든 과목에서 잘 못했던 친구가 근데 코딩을 굉장히 잘해요. 그럼 그 친구는 컴퓨팅 사고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도 어쨌든 사고력의 한 분과니까 생각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다른 과목을 조금 더 노력하는 기폭제가 돼서 학업 성취가 2학년 때, 그러니까 1학년 때 예상했던 것보다 2학년 때 훨씬 더 잘 나오는 애들이 간혹 있어서, 그런 친구들을 바라볼 때면, 내가 교사로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아마 이것도 정보 선생님들이 대부분 공감해 주실 거예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성공 경험이 돼가지고 학습하는 굉장한 동기가 되는 경우들을 매년 그래도 한 학급에 한 두세 명은 만나니까, 좀 그럴 때는 이 과목이 정말 누군가한테는 정말 삶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시수의 부족으로 오는 이 교육의 끊어짐 현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다른 건 다 못하는 친구들이 코딩을 잘함으로써 성공 경험을 해서 학업 성취가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뭔가 천덕꾸러기인 것 같고, 아니면 음, 뭔가 잘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도 갑자기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해봤을 때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 맞아요. 빛나면서 맞아요. 네, 막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되게 적극적인 음,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나타나면 진짜 음, 그때 정보교사로서 뿌듯함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노력을 하고 의무쌤처럼 뭔가 생기부리도 채워줄 만한 노력들을 더 음, 하다가 그 아이가 진짜 이제 그쪽 진로로 막 전공도 정하고 나아갔다. 그러면 그 아이는 진짜 좋은 인재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루틴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음, 오늘도 음.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또 이렇게 연구의 쌤들을 모여서 밤이 깊어가도록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얼마 전에 또 다른 지역의 정보 선생님이랑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연구 수업 하시면서 정보실에서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모습을 다른 선생님들이 보실 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받은 피드백들 중에 하나가, 그런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이제 평소에 다른 수업 때는 이렇게 말수도 적고 내성적이었던 학생이 굉장히 또 적극성을 띠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가 말을 저렇게 잘하는 아이였냐, 이런 좀 의외의 모습을 발견한 분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노하우들도 좀 재현쌤이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셨었는지 좀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 운영할 때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팁이. 첫 번째가 뭐냐면, 팀장, 이제 팀 편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회지도 하다 보면 누가 잘하고 누가 좀 배움이 느리고 이런 거 다 알 수 음, 있잖아요. 음, 그래서 잘하는 애들 딱 눈여겨보고 그 학생들을 팀장으로 먼저 선별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팀장들을 기반으로 이제 제의보기를 하거나 해가지고 랜덤으로 이제 나누고 분배를 하고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 계획서를 한 3주 전에 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역할 분담도 하고 주제도 정하고 뭐 알고리즘도 정하고 이제 어떻게 UX, UI가 어떻게 될지도 미리 그런 거 적어 놓는 그리고 개발 계획 일정도 타임라인 적어 놓는 그런 것도 해서 이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평가 기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 과정도 중요시 여기는 이제 시대잖아요. 중간중간에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 그리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동료 평가도 중요해요. 그래야지 애들이 이제 봉효과, 모임승차 효과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네. 평소에 학생들에 대한 관찰력이 되게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잘 봐야겠네요. 전 요즘 학생들 이름을 다시 외워야 하나 이러고 있는데 쉽지 네, 않죠. 많이 또 마스터하고 배웁니다. 있으니까. 프로젝트 수업이 진짜 잘 운영하면 너무너무 재밌고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만큼 또 선생님들은 큰 노력을 필요로 하는 모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재현쌤의 팁을 우리 다 한 번씩 그 적용을 해보고 나중에 후기를 같이 또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팁이 나타났을지 이런 것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응원할게요. 화이팅, 나중에 화이팅! 화이팅, SNS 화이팅. 요청하실 수도 있으니까 계속 대기해 주셔야 돼요, 재현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있는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는 이 환경에서 수업을 어떻게 좀 잘 간극을 극복해서 운영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줘야 좀 내실 있는 수업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사실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수업뿐만이 아니라 챙겨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업무라든지 아니면 또 학급 운영이라든지. 사실 저는 올해도 담임을 이제 맡고 있는데 담임을 하다 보면 또 애로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담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혹시 담임 하시다가 힘들었던 일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세요, 쌤들? 사실 에피소드? 약간 꿀팁? 약간 이런 거 좋았다 이런 게 팁 있었거든요. 좋아요. 네, 다들 1인 1역할 요즘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재밌는 거 몇 가지 공유하고 싶어요. 애들 생일을 되게 열심히 챙기거든요. 전날이나 당일에 맨날 파리바게뜨 이런 데 가서 케이크를 사와요, 제가. 애들 매일 생일마다 약간 후회가 되긴 하는데,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1인 1역할 때에서 이벤트 및 생일 담당이 있어요, 도우미. 2명. 한 학기당. 학기에 이제 본인 생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애들을 위해서 학급비를 걷거든요, 저희가. 지각비로 해가지고. 인당 3천에서 5천 원 정도 다이소에 사가지고 애들이 막 학생들을 위한 그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1인 1역할도 있고, 수행평가 지킴이. 제가 모든 과목의 수행평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행평가 지킴이 1인 1역할 정해가지고, 전날 카톡방에다가 어떤 거 올리고, 내일 뭐뭐 있어요, 수행평가 있어요, 아니, 다음 주에 뭐뭐 있어요, 이런 거 다 올리는 그런 1인 1역할이 있어요. 뭐 더 얘기하자면 청소도 저희는 하는데, 청소도 미리 정해놨는데, 1인 1역할에서 핸드폰 도우미, 칠판 도우미, 분리수거, 그 일반 쓰레기 이런 거 약간 힘들잖아요. 일이 많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반장 제외하고 역할을 분배하고 쓸기는 일찍 끝나잖아요. 근데 닦기는 오래 걸리고 그리고 화장실 더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쓸기는 일주일에 2번, 세 번 하면 닦기는 일주일에 2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 미리 대청소 역할을 미리 정해놓고 이 파일 보면 이걸 통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게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바른말 지킴 해가지고 욕하는 친구 있으면 뭐 팔찌 있거든요. 바른말 팔찌 이런 거 줘가지고 걔네들 이제 청소시키고 이제 오, 마지막까지 갖고 있으면 이건 또 부반장이 감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반 청소도 반장이 하라 해가지고 저는 청소 감독을 안 하거든요. 애들이 다 알아서 학급 운영할 수 있도록. 길게 얘기했나? 마니또도 있는데 나중에 얘기할까요? 아우, 이것도 얘기할까요, 지금? 네, 지금 너무 많이 얘기하세요. 얘기하네. 지금 아, 말하세요. 네네. 빨리 할게요. 네네네, 천천히 네, 하셔도 돼요. 좋아요. 지금 계속 감탄하느라 네. 아무 얘기 음. 못하고 지금 듣고 있는 거니까. 아, 그래요? 저 네. 그 마니또도 했었거든요. 약간 초반에 약간 망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거를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마니또를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일단 당연히 제이포크를 뽑고, 애들 이름을 하루에 한 번씩 칭찬을 목표로 하고, 이제 그 기간 동안 음료수나 과자나 간식, 사탕 같은 거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2,000원 이내. 왜냐 가격이 또 무리가 될 수 있잖아요. 사정이 있으니까 다들 학생들마다. 그래서 기간은 하나 너무 길지 않도록 1주에서 2주 될 수 있어 이벤트성으로 학기 초나 뭐 체육대회 이렇게 겹칠 때 뭐 음료수 이렇게 사다 주면 되게 좋잖아요. 사람은 딱 이런 시원한 음료수 있고 이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결과 발표할 때 이제 꼬리에 물기 이런 식으로 너의 마이또 누구게 두구두구 하면서 누굴 것 같아? 아닌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어쩌고 하면서 꼬리에 물고 애들이 발표하고 마이또를 맞춘다. 그러면 마이또를 들켰잖아요. 그 청소를 대신해주는 교환권 쿠폰 지급해주고 이제 또 재밌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최고의 마이또를 뽑자 해서 지각 면제권. 물론 나이스 지각 안 되겠죠? 그래서 학급 조회 지각 이런 것도 면제권도 주고 해서 재밌게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기간 동안 음료수나 과자나 간식, 사탕 같은 거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2,000원 이내. 왜냐 가격이 또 무리가 될 수 있잖아요. 사정이 있으니까 다들 학생들마다. 그래서 기간은 하나 너무 길지 않도록 1주에서 2주 될 수 있어 이벤트성으로 학기 초나 뭐 체육대회 이렇게 겹칠 때 뭐 음료수 이렇게 사다 주면 되게 좋잖아요. 사람은 딱 이런 시원한 음료수 있고 이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결과 발표할 때 이제 꼬리에 물기 이런 식으로 너의 마이또 누구게 두구두구 하면서 누굴 것 같아? 아닌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어쩌고 하면서 꼬리에 물고 애들이 발표하고 이제 마이또를 맞춘다. 그러면 마이또를 들켰잖아요. 그 청소를 대신해주는 교환권 쿠폰 지급해주고 이제 또 재밌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최고의 마이또를 뽑자 해서 지각 면제권. 물론 나이스 지각 안 되겠죠? 그래서 학급 조회 지각 이런 것도 면제권도 주고 해서 재밌게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대박이네요. 학급 제가 운영이 올해는 담임을 안 하는데, 담임할 때마다 저의 분노 버튼이 2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좀 인내심 있게 좀 이렇게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다가도 제가 제일 화가 날 때가 청소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분리배출 좀 엉망일 때? 그리고 이렇게 욕설을 다 들리게 맞아요.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할 때? 제가 그때 제일 얼굴 시뻘개지면서 애들한테 이제 막 잔소리하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좀 유쾌한 방법으로 지도를 하신 것 같아서 그걸 잘 좀 기억해 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마니또도 진짜 재밌게 하신 것 같고 저는 제일 그 충격적이었던 게 그 생일 케이크를 한 명당 하나씩 구매를 하셨다니 와, 이 영상을 절대 저희 반 음, 학생들이 보지 않기만을 보면 안 돼. 바랍니다. 보지 마요, 이거는. 네, 얘들아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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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편집 안 돼, 편집? 아니, 그냥 저 내년에 이거 할 이렇게 자신이 나 보면 안 돼. 없거든요. 읽었어요. 내년에 할 자신이 없어요. 아이들이 직접 뭔가 도우미가 돼가지고 생일 챙겨주는 걸 같이 해주는 게 또 그 아이들 입장에서 되게 보람찰 것 같고 학급 운영하는데도 선생님도 부담이 좀 덜 해지실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진원쌤도 혹시 이런 팁 같은 거 있으세요?
특별하기보다 너무 재현 쌤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엄청난 학급분 네, 너무 형식들이어가지고. 잘하시고 계시네요. 저는 아이들을 볼 때도 똑같은 게 보기만 해도 좋은 애가 있고 보기만 해도 싫은 아이가 있어요. 그럼 보기만 해도 싫은 아이들은 맨날 억울하다고 와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왜 쟤는 예뻐하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그러니까 비언어적 요소들을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재현 쌤은 말씀하실 때, 아까 말씀하실 때도 너무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애들이 너무 안 좋아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도 같이 나를 반성하게 되고, 우리 반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얘들아를 외치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저도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포인트를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점심시간에 뭐 무슨 문제가 있건 없건 무조건 2명 내지 3명 정도를 상담을 계속 로테이션을 돌리거든요. 네. 뭐 얘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2, 3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제가 뭐 갑자기 뭐 회의가 있으면 뭐 안 되는 날도 있는데 일단 애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에 2명씩 점심시간에 교무실 가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눈다. 선생님 오늘은 상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해줘. 오늘은 뭐 몇 번 교무실로 와. 그럼 걔들이 이제 밥을 1번, 2번으로 먹고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 습관을 들일 때는 너무 힘들고 나도 쉬고 싶고 막 이랬는데 메리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들 아이들이랑 이제 저희 반은 이제 27명인데 보면은 둘 중 하나거든요.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서 좋은 피드백을 주고 싶은 아이들이 있고 너무 사고를 많이 쳐서 피드백을 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 항상 늘 안타깝고 불쌍하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중간이잖아요, 중간.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이 가장 학교 생활을 제일 잘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묵묵하게. 내가 어떤 기준점을 갖고 반 아이들을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번호 순서대로 만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이 필요한 애들을 만나야지라고 생각하면 그 중간지대 애들은 만나지 못해요. 1년 내내. 그래서 뭐 점심시간이 됐건 방과 후가 됐건 사실 조금은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게 내 몸만 적응되면은 어쨌든 좀 좋을 수 있어서 아니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난 점심시간은 안 돼. 난 점심시간은 날 위해 써야 돼. 이러신 분들 뭐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본인이 계획하셔도 좋고 정리를 하면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담임을 맡고 계시다면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계속 순환하면서 아이들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장치는 되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의무적으로 안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잘하고 있는 점을 좀 자랑하자면 그 포인트, 매 점심시간마다 15분에서 20분은 거의 매일 네, 아이들 상담하는데 쓰고 있어요. 왜냐면 또, 네,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걸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좋아요. 애들이 너무 예뻐해주고 이 직업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참 미움도 많이 받고 멸시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예쁨도 많이 받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또 담임은 학생들이랑 라포를 형성할 수 음, 있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오늘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또 내일 우리 반 아이들을 만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제가 맡았던 학생들은 다 약간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학교의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이랑 이런 걸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매해 반 전체 스터디를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 애들이 문제 출제에 자신 있는 학생들 반, 그 다음에 학습 내용 요약에 자신 있는 학생들 반, 이렇게 학급 전체를 반반으로 나눠서 범위를 딱딱딱 그 인원수대로 나눈 다음에 이제 요약하는 친구들은 그 범위의 수업 내용들을 이제 한 장 정도로 요약해 오는 거. 그리고 그걸 저한테 파일을 주면 저는 그걸 이제 모아서 아이들한테 공유를 해주는 거죠. 우리 반만의 요약 노트. 그리고 문제를 또 범위를 나눠서 한 사람당 한 문제,
정도씩 출제를 하면 그걸 이제 모아서 제가 약간 모의 시험지 같은 걸 구성을 해서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이렇게 다 같이 풀어보는 활동을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공부를 챙기는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았고, 아무래도 반 전체가 이걸 끌고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반 전체로 하면 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나한테 참여를 안 해주는 친구들이 분명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걸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반에서 좀 의욕이 있는 친구들을 먼저 설문조사를 해서 작은 스터디를 구성을 하고 그 친구들을 상대로 문제 만들기 활동을 하면 나중에 뭐 반 친구들한테 문제를 공유해 주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선택에 맡기고 그렇게 좀 소규모로 진행을 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 또 하나는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 직전 날 제가 몰래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를 드려서 학생들한테 해줄 간단한 메시지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달라. 그럼 제가 이걸 프린트해서 애들한테 주겠다. 제가 사실 아이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거나 하면 맨날 뭐 똑같은 잔소리 하고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짧은 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프린트해서 애들한테 나눠줬었어요. 각자의 부모님이 적어주신 작은 글을. 그랬더니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제가 힘이 많이 들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후기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담임으로서 되게 엄하게 지도해야 될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아무래도 좀 만만히 선생님의 스타일이어서 아이들을 잘 못 혼내는 편이거든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좀 따끔하게 지도를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선만 안 넣으면 된다 주의라서 어느 일정 도만 안 넣으면 도를 넣으면 그때는 따끔하게 따로 불러가지고 혼내죠. 그때 무조건 교실에서 하지 말고 교실 아닌 공간에서 이제 네, 따로 둘만의 공간에 가서 조그맣게 얘기하면 애들이 그 이후부터 안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 둘만의 공간이라는 그 단어가 되게 무서운데요. 진실의 방인 거죠, 진실의 네, 방. 되게 무서운데요. 너 진실의 방으로 와라. 그래서 정말 따로 얘기하는 게 서로의 감정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만든 상태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생활지도라는 게 사실 담임의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일인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담임을 안 맡고 있을 때는 비교적 생활지도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진 않거든요, 사실. 저도 비담임을 한번 해봤더래서. 근데 제가 듣기로 음무쌤은 비담임도 해보시고 담임도 해보셨던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차이점이나 느끼신 게 있을까요? 아주 크지요. 근데 우선 앞에 말씀해주신 선생님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막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반성의 시간을 막 갖고 있었어요. 제가 담임이었을 때, 그래, 내가 좀 놓쳤을 아이들이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제가 담임이었을 때 모습은 뭔가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과 뭔가 그런 호응을 받기보다는 기초적인 생활 습관 안 갖춰져 있는 학생들에 좀 음, 많이 집중을 했었거든요. 좀 생활 패턴이 들쭉날쭉이어서 학교에 계속 매번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와도 계속 잠을 자는 학생들 위주로 음, 제가 많이 이렇게 지도를 했었어가지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어쩌면 내가 조금 소홀히 여겼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이었을 때는 그런 기초적인 생활 습관이 좀 안 돼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플래너를 제가 따로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매주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걸 적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저한테 내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피드백 해가지고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이 나서 경험이라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비담임인데, 음, 사실 생활지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 이름 외우는 게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학년부 어, 교무실에 있을 때는 학생들이 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반 제가 수업 들어간 학생들 이름도 더 빨리 외우고, 아, 그래, 쟤가 저런 아이였지. 그리고 평소 쟤는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막 그냥 그 학년 교무실 안에서 많이 보고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별실에 있다 보니까 또 학생들 많이 못 보고 수업 시간에만 만나게 돼가지고 이름부터가 되게 좀 많이 어려웠었고요, 외우는 게. 어, 그리고 제가 지도를 해도 잘 안 받아들여진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복장, 우리 학교 규정에 맞게 입고 와야 하는데, 제가 얘기했을 때는 별로 그거를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뭔가 욕설에 대해서 지도를 할 때도 정말 그 잠시뿐인 그런 효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정보 수업에서 아이들이 간혹 선을 넘는 학생들이 있긴 하잖아요. 좀 봐선 안 될 걸 본다거나 음, 컴퓨터로 아니면은 뭔가 좀 실습하는데 너무 장난을 많이 친다거나 그런 학생들은 아까 재현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진실의 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과 후에 불러가지고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위주로 이렇게 전달하면서 어, 얘기했던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너가 이렇게 한 모습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부로 삭제할게. 그래서 내일 너가 다시 학교에 오면은 나는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널 대할 거야. 나는 그 전에 너의 모습은 있고 내일 너의 새로운 모습으로 널 보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정말 잘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학생들도 나중에 좀 더 저와 래포? 그런 좀 뭔가 묘한 음. 래포가 좀 형성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선생님들 얘기 들으니까 확실히 저도 배우는 점들이 많고, 이 직업이 너무 좋은 것이 우리가 같은 직급이다라는 거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창기 때 저는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뭐랄까,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아이들에게 못 쓰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 2,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애들을 보는 시야가 완전히 결혼하기 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또한 느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선생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 우리는 같은 직급이다라는 것이고 그 연차 때 할 수 있는 그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선생님이 잘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그걸 잘할 수 있으면 나는 나만의 강점 지능이 있으니까 저도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6반이면 5반 담임쌤을 우리 아이가 만났으면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게 참 힘든데, 뭐, 그건 그거대로 인정하고, 또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잘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 옆에 반쌤 잘하는 거에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 않은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하나 더 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이제 아이가 2명인데, 둘째가 조금 더 크니까, 제가 그때부터 연구회 일을 시작했고, 네, 그때가 작년이 돼요. 이제 뭐, 네, 하여튼 둘째가 조금 크고 나서. 그리고 또 시작한 게 또 인공지능 융합대학원 이 두 가지를 이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 정보교과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전문성 신장하는 기회들이 되게 많고, 그거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도 많고, 강의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공모 연수나 이런 교원 연수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공문도 가끔씩 내려오고 이번에 윤가원에서 하는 것도 이번에 준희쌤도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뭐 우리 카페에도 있고 많이 뭐 전체 단톡방이 있고 전국 정보 선생님 단톡방도 있고 또한 공문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연수들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저희 연구회를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전문성 향상하는 기회를 얻는 것은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연구회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고 저는 이제 연구회원 소속이니까 아, 저 선생님은 당연히 좋은 말을 하겠지 라고 들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니까 근데 이게 중등 정보교사 연구회를 하면 여러 가지 기회들이 정말 있고 전문성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무슨 연구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학원을 다니셔도 좋고 자신의 정보교사로서 능력을 향상하는 데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저는 대학원을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반 아이들에게 공부는 평생 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고등학교 때 끝나지 않아. 평생 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 라는 차원에서도 참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 우리 40분 회의가 얼마 안 남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서너 달 남았어요. 그죠? 이제 뭐 남은 교직 인생은 뭐 수십 년 빼고 올해만 우리 생각하면 이제 딱 한 3달 조금 더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서너 달만 좀 잘 버티셔서 절대로 감정을 희생하시지 마시고 자기도 교사로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선한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또 우리 겨울방학 때 뭐 즐거운 또 휴식을 잘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면 될까요? 시간 넉넉할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네 분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 저희 뭐 서로 궁금한 거 있으실 때는 뭐 이렇게 이름 보면은 뭐 메신저에 나오니까 우리 아까 프로젝트 팁은 우리 성재현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정보교육연구회 잘 찾아주세요, 여러분. 다들 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아유, 많았습니다. 네.